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호입니다. 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가 국어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오! 아유, 고등부 총 원장이신데. 아, 네, 맞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아. 네. 이 자리 원래 정해진 자리가 있네요. 아, 네오. 본인이 항상 뭐 레옹 자리라고 우기면서 안고 있는데. 제가 엄청 귀하신. 아, 네, 그래서 제가 오른쪽이 잘 받아서 아, 일부러 여기 앉았는데. 예, 아우. 다음에도 여기 앉고. 그럼요. 계속 그럼요. 앉으십시오. 네. 계속 앉으십시오. 언제나 모든 것을 이 자리를 앉으시네. 아닙니다. 아, 네. 수능 120일. 네, 네, 120일이 남았네요. 네. 그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하면은 네, 딱 네. 120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120일을 남았는데 이 120일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네, 정말 뭔가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뭐 킬러를 뺀다고 했다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7개를 국어는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7개를 보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네. 교재도 다 바꾸고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구모가 들어와서 그 거기에 따라서도 물론 또 대응과 변화를 그렇죠. 하겠지만 구모가 정말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또 사실 구모가 끝나고 나면은 해야 될 과목이 또 많거든요. 네. 자연계 학생들은 또 과학을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또 수학도 문제거든요. 예, 이제 킬러가 사라지는 것에 가장 정통 직격을 받는 게 사실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는 미리 어느 정도 그 예시된 킬러를 보면 네. 뭐 구모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서 네, 일단 공교롭게도 법지문은 킬러에 없기 때문에 법지문을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작년에도 법이 계속 나와서 저는 사실 그 발표 이전에는 올해는 좀 경제를 출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경제는 그 어떤 특정 체제를 얘기한 그 지문을 킬러로 꼭 집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보다는 또 법을 출제를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계속 들기도 하고 근데 그 킬러 문항 발표를 이제 7개를 해줬지만 막상 그게 막 큰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어떤 일관성이 있으면 그걸 이제 딱 제외하고 나서 뭐 수업을 한다든지 교재를 바꾼다든지 하겠는데 그렇게 정해준 거에 특별한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네. 그냥 뭐 어려운 그래프 뭐 제외하고 뭐 조금 수학적인 계산 이런 거 제외하고 뭐 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그 킬러 문항으로 꼽았던 거 중에 뭐 해겔의 변증법 요걸 이제 킬러로 꼽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물론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역대 기출이나 뭐 EBS 문제집에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건데 그 정도의 난이도도 못 낸다라는 건 그럼 철학에 도대체 누구를 내야 하는지 이황 이율곡 네, 그러니까요. 동양 철학만 내라고 하는 건지. 정약용 네, 그 변증법이 막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비트겐슈타인 철학 이런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그게 난이도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변증법을 킬러로 꼽길래 그러면은 뭐 철학 중에 이런 지문 아예 배제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학생들 체감으로는 그때 비트겐슈타인이 네. 그 EBS랑 좀 다른 뷰로 네, 이제 문제를 네, 내가지고 맞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체감적 난이도가 네, 높았는데 근데 저는 그건 그 지문 없더라고요. 되게 잘 냈다고 생각해요. 아, 훌륭하죠. 네. 그러니까 킬러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변별성도 있고 논리적 정합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퀄리티도 있고 뭐 미국형 어떠한 그 시험으로서 상당히 좀 학생들을 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싹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근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 거의 주제에 대한 내용들은 네, 그러니까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킬러는 이거다 이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제일 쓸모없는 문제라고 꼽았던 거는 이제 최근에 출제됐던 그 지구과학의 구 껍질 물어보는 거 있죠. 그거나 아니면 이제 막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예. 어려워했던 BIS 계산하는 거 요런 거는 또 찍지 않았더라고요. 킬러라고. 저는 그런 게 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약간 과도한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근데 그런 거는 또 킬러로 그러니까 킬러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EBS에서 연계된 시, 뭐 연계된 비문학 지문 이걸 킬러로 찝어버리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EBS 공부를 뭐 안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쵸.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준비해주고 계십니까? 일단은 네.
저는 지금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청취자분들은 학원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비를 좀 하시고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구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환불이 안 되거든요. 공정위가 지금 들어갔어요. 공정위가. 네, 이게 예. 이제 1년치를 구매를 하는 아, 거기 때문에 1년치. 예. 공정위 그래서 공정위 조사 들어갔어요. 네, 처음에 1년치를 구매를 하는 거고 이제 유명한 브랜드는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대부분 학생들이 구매해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뭘 환불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아예 받아서 안 풀 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설 모의고사 만드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럼 그 자료실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뭐 오답률이 몇 프로고 뭐 어떤 문제가 뭐 오답률이 높고 이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률이 아주 높은 거는 좀 빼시고 차라리 그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제외하는 대신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한 80분을 70분 정도로 이렇게 단축해서 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네. 아예 그 사설 모의고사를 버릴 순 없으니까 이미 결제를 한 거니까. 환불이 되겠죠.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불 아니 해줘야 또 되는 환불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뭐 문제도 풀었고. 풀어놓은 게 예, 먼저 사용한 게 120일, 있다? 120일, 아, 120일 거의 남았고. 지금 그렇구나. 반 정도 사용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나서 굳이 뭐, 발표를 한 그렇죠. 거니까. 애매하다. 뭐 그게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과가 나와야죠. 네, 네. 결과가 나와야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결과가 만약 이렇게 해서 또 그러면 또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는 지금 현재 공정위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공정위 조사는 교육부 조사랑은 조금 다른 결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업체들하고 네. 뭐 이땡 상땡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 몇 군데가 예, 공정위가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거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환불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다만 이제 120일 남았잖아요. 네, 네. 아, 환불을 해주면 어떻고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애가 하나 더 맞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우리 애가 하나 더 맞으면 되지.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모의고사는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EBS를 얘기하는데 네. 그 우리 원장님께서는 EBS는 어떻게? EBS는 일단 꼭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EBS 대비를 해라라고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EBS 문제집에 이렇게 수록된 지문을 공부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는 이제 현대시랑 일부 조금 짧은 고전시가 정도만 그냥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긴 고전시가라든지 이런 건 예를 들어 연시조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연시조가 뭐 1수부터 10수까지 있다고 쳤을 때 EBS 교재에 이제 1, 3, 5, 7, 9가 수록되어 있으면 실제 수능에는 2, 4, 6, 8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다 공부를 하셔야 해요. 뭐 고전 시가든 아니면 또는 뭐 소설이건 이렇게. 네, 물리적으로 이제 전문을 공부하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소설 같은 것은 줄거리 요약본이라도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 뭐 이런 걸로도 공부를 하시거나.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동안 저희가 수능이 9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도 있고 9월도 있고 뭐 수능도 있고 또는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EBS에 출제된 문학작품 목록을 쭉 뽑으셔서 기출이 그 작품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EBS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읽어볼 수도 있고 또 평가원에서 이런 문학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출제를 하는지 또 볼 수 있어서 물론 학원을 다니면은 대비를 그렇게 다 해주겠지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기출을 많이 활용을 하셔라. 그러니까 항상 EBS만 보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EBS에 출제된 작품을 기출에서 찾아서 그걸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공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꼼꼼한 내신처럼.
네, 맞아요. 아. 내신을 이제 공부하듯이 뭐 줄거리도 공부해야 되고 뭐 특성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EBS를 마치 내신이 나오는 교과서인 것처럼 선정해서 네.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공부를 네, 해라. 네.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특강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이 출시가 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것인지 수능 특강은 그 고전 시가가 거의 현대어로 해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요렇게 수능이 나오겠구나 해서 그 현대어 해석을 위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수능에 출제됐을 때 원문에 가깝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도 이번에 그 변별성에 있어서는 고전을 좀 많이 강조하시네요. 사례적으로.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이게 12개월 남았을 때 정부에서 킬러 없애겠다 또는 이런 변화를 주겠다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승부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4개월 정도가 남았고 사실 4개월 중에 1개월은 그냥 파이널이거든요. 그렇죠. 복습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았다고 쳤을 때 이제 학생들이 조금 본질적으로 실력을 올려서 여기 이 영역을 담아줘야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고전 시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뭐 교과서에서 낸다고 했기 때문에 원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럼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화를 둬서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내가 이 영역을 만점 맞아야지라고 한다면 그쵸. 네, 고전 시가가 제일 손쉬울 것 같아요. 네, 좀 아주 뭐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송은 성지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이 방송 해가지고 비교 방송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이랬는데 막 제가 안 나온다고 한 게 다 나오면 어떡하죠? 아, 저도 뭐 강조했어요. 어려운 경제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내면 어떡하죠? 아이, 그렇게 되면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엄매하고 활약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네네. 맞아요. 거기 쪽에서는 좀 변별력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조금 선택을 신중히 하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표준 점수나 이런 것 그죠.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바꾸는 건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던 걸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물론 7월 모의고사는 교육청이지만 그 교육청 7월 모의고사에서 화작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예년에 비해. 그래서 그죠. 화작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방심하면 안 된다. 꼭 이제 최근 기출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기출 분석을 다 하셔야 하는 것 같고 나는 화작이니까 화작 공부는 안 해야지 뭐 화작은 당연히 다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한 등급이 내려가지 않을까. 네. 아, 여전히 그 독서 지문, 네. 비문학 지문이라고 이제 네네. 청취자분들은 많이 알고 네네.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근데 이제 그 독서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압도적 변별성을 유지했었죠.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문제인데 사실은 독서의 변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킬러 한두 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읽기 능력 전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은 이번에도 결국은 독서가 변별성을 좌우할 수밖에 네,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눈에 띄게 언론에서 책 잡을 만큼 심한 형태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못 나올 뿐인데 이게 이번에도 킬러로 제안을 했는데 정답률이 36%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학의 킬러와 체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독서 지문에 대한 훈련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네, 너무 거죠. 중요하고 예. 사실 그 이제 킬러로 유명한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청취자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킬러로 유명한 문제들이 나왔을 수능 때 또는 6월 모의고사 때 그거 다 틀려도 1등급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킬러를 빼겠다라는 게 뭐 공부 방법에 엄청난 변화를 줘서 이제 비문학을 그만하자. 라든지 뭐 이제 철학 지문 공부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정부에서 해겔의 변증법 이런 것들을 킬러로 꼽았기 때문에 이제 철학 지문 안 나오겠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예 방향을 트는 건 되게 위험하고 만약에 조금 정부 출제 기조에 맞춰서 비문학을 이제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는 그 예전에 보면 시험지 위에 국어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으로 이렇게 써 있을 시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비문학 지문은 길이가 조금 짧으면서 약간 문장 간의 응집성이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옛날 수능을 좀 살펴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줘야 될 게 9월 모평에서 모의고사의 그 글자 수. 사실은 읽기 능력에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게 1600자에서 2400자 이상으로 늘면서 네, 긴 지문이 예, 논리적 단계성이 사유의 논리적 단계성이 복잡해지면서 사실은 비문학 독서가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려워졌었거든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9월 모평에서 독서 지문에서는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고 네. 그 전에는 고전 시가 공부를 열심히 해두고 네, 네. 문법 공부를 좀 잘해놓고 네. 문법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명확하니까 그죠? 네. 예, 명확하니까. 그리고 어렵게 문제를 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여기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진짜 압수수색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방송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그만큼 내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예. 출제자가 들어갔을 때 엄청 부담스러운 눈치를 거야. 보며 내야 예. 하는 상황. 근데 문법은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고전 시가도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문법하고 고전 시간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 내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예. 지금의 출제 뭐야, 교과서가 더 어렵다는 더 얘기야.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변별력은 줘야 되겠고 이거 이제 분포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때 이제 딱 이 두 개에서만 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수험생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문법이라는 과목은 사실 내신에 출제됐을 때가 훨씬 어려워요. 아주 지역적으로 내고 또 이제 뭐 암기해야 되는 것도 훨씬 많고 근데 이제까지 수능 문법 출제 기조는 엄청난 것을 외우지 않아도 어떤 그 시험지 안에 있는 자료를 보고 자신의 이제 문법적인 논리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이도 조절을 이제 비문학에서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문법을 내신처럼 낼 수도 있겠죠. 아 그럼요. 네. 나라 말씀이 등급이가 달라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낼 내면 수도 뭐 어떡해요. 있겠죠. 그걸 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교과서에 다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아 이거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아 그런 제목의 소설도 있나요? 네. 내 아는 애가 썼어요. 나중에 한번 서점에서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니 앞머리 주소라고. 네, 뭐 보장 안 하던 친구인데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요즘 아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전 시가라든가 문법을 우리가 탄탄히 해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모평 전에 여름방학 때 그걸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수 있다. 네, 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정말. 이 정도면 이거 성지입니다. 자, 저희가 진짜 이거 발표 날 때부터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네, 이게 한 몇 주 전부터 예측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희서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거를 편집해서 수능이 출제됐을 때 쫙 한번 비교 방송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될 바라고 수 있는 있겠습니다. 토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뭐 모의고사라든가 네. 그 학생들에 관련된 공부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는 수능을 좀 미리 땡겨서 공부하죠 애들이. 네, 엄청 그 당겨서 공부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거의 학생들. 학군지에서만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땡겨졌어요. 지방도 뭐 그런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개강 자체가 뭐 1월 네. 또는 뭐 3월, 2월 네.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2학년으로 내려온 네. 네. 그래서 바로 그 트렌드, 2학년의 어떤 수능을 빨리 준비하는 이 트렌드의 허와 실, 명과 암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